자, 10월 5일 3시 58분, 장 마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 저점하고요. 자, 코스피 지수 저점, 코스닥 저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저점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돼야지만 지수가 하락이 멈춰야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주도 업종이든 비주도 업종이든 업종 대표주들 진행사항, 향후 전망 요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저점은 해외 시장 자체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코스피,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 지수가 좀 더 강해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더 강해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니까 계속 횡보를 하는데, 저점이 그래도 약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박스권인데, 6월 달에 저점을 안겠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지만은,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직전 저점을 지금 지지할까 말까, 6월 달의 저점은 여긴데, 이때 워낙 이게 6월 달 5월 달 저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까지는 아닌다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기술주들이 조금 더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5%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는데, 같이 하락했어요, 이번에는. 한국도 같이 하락하고, 독일도 같이 하락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이 하락했어요. 지금 동반 하락이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일본도. 근데 거의 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직전 저점까지. 이게 일본의 니케이 지수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거 다 지금 내려와 있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고, 그 다음에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내려와 있어요, 거의 다. 추가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인데, 그냥 다이렉트로 뺐어요. 그쵸? 거의 다이렉트로 빼버렸단 말이야. 쭉 빼버렸단 말이야, 이게. 쭉 빼버렸고, 직전 저점의 위치가 여기고, 더 빠진다라면은 지금 900선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900바지 빠진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이거는. 900포인트까지. 그쵸? 항상 빠지면 더 빠진다 그러잖아요. 항상 빠지면 더 빠지고,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게 1차적으로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도 더 빠질 자리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만큼 빠져도 갈 길 가야 된다고 봐요. 이만큼 빠져도.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때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3월 달에 저점이에요, 3월 달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갈 만한 힘이 별로 없어요. 올라갈 만한 힘이 별로 없다고. 왜냐면 초대형주들이 다 망가졌어요.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초대형주들이 다 망가졌다고요.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좋은데 4분기 물음표 찍히고, SK하이닉스도 4분기 내년에 물음표 찍혀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백신 위탁 생산 관련돼서 움직이다가 좀 뺐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세이트리온이에요, 세이트리온. 3분기 실적 전망 안 좋아요. 2분기도 안 좋았고, 2분기, 3분기 연속 안 좋아요. 빠지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애들 얘는 비싼 주식이고, 상장됐을 때부터 비싸다 그랬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빠지는 게 머크사, 독일의 머크사에서 저기가 나왔어요. 독일의 머크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마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졌고, 그 다음에 모더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 영향은 안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세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카카오 게임즈, 또 세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즈 중에서 하나 뭐 좀 올라간 게 있고, HK 이노엔이라고 해서 이건 머크사하고 뭐 유통계약 같은 거 이런 이력이 있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엔터즈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몇 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게임즈 위메이도 올라갔고, 그럼 거의 다 지금 보면은 올라간 게 업종 중에서 올라간 게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도 코스피 초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올라갈 만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아마 수익률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의 저점은 얼마냐? 일단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일단은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60주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2928이에요. 2928. 직전 저점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60주 이평선, 60주 동안의 그런 이평선이거든요. 그 두 개를 그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게 2928포인트 정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게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데 일단 2928포인트가 이게 지지가 되는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저점이 951이거든요. 60주 이평선에 위치해요. 60주 이평선에 위치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의 위치는 뭐 더 빠진다, 만약에 2차전지가 빠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900까지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900까지. 근데 일단은 950포인트, 945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확인은, 저는 미국 시장이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맞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빠져 내려왔는데, 여기서 요만큼 더 90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래도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코스피가 더 빠질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질 자리가 더 많아요. 혹시 만약에 출렁이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할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2차전지 올라간다고 거기 막 쫓아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업종 자체가 지금 주도 업종이 여러 가지 나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 저점은 이렇게 봤다 그랬죠. 코스닥은 950포인트가 1차 지지선이고 2차는 900포인트까지 보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빠질 자리는 많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2928포인트 정도 고언저리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빠질 만한 이유 자체가, 첫 번째가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게, 첫 번째가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높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그러는데, 10년물 국채금리 1.5%예요 지금. 1.48 뭐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분이 크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거는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뭐 그 기술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갔던 애가 얘거든요. ASML하고 구글인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제일 셌던 애예요, 얘가. ASML 홀딩스라 해서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이게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게 지금 20% 정도 빠졌어요. 895에서 700 정도니까 20%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알파벳이 구글이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도 2900에서 한 2600까지 좀 빠졌고, 이것도 2600까지 빠졌으면 2900에서 2600까지 빠졌으면 이것도 한 15%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종목들이 뭐 장중에 보통 5%, 10%는 그냥 하루만 해도 쭉쭉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복귀를 하는 거지, 복귀를. 지금 가장 세게 움직이는 그런, 주도 업종이 뭐냐. 첫 번째가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도 몇 개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텐츠. 미디어 또는 컨텐츠라 그래요. 미디어 또는 미디어 컨텐츠. 이게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그쪽에 그런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엔터주도 포함되고요. 이래가지고 요 관련된 오징어 게임의 흥행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올라갔고, 게임즈도 좀 포함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보시면 알지만은 대표적인 3인방 이런 애들은 다 깨졌고, 그 다음에 이게 주도 업종이에요. 주도 업종. 가장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린 에너지 섹터가 있고, 그린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 얘네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종목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완전히 이제 주도 업종은 조금 이런 것 같고, 주도 업종. 네 번째는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 그리고 유가 상승 수혜주.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뭐 11월 달부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 업종인데, 2차 전지 먼저 주도 업종 간단하게 종목들 한번 움직이면 한번 보자고요. 딱 3인방만 올라왔어요. 기존에 좀 못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왔는데, 걔네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땡긴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저는 뭐 종목을 잘 아니까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건 너무 잘 알고 하는데도 걔가 제일 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것도 미스지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걔하고 그다음에 솔루스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 첫 번째가 대주전자 재료인데 진짜 모르겠어. 얘는 좀 총 생산 능력이 1000톤인데 제일 세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도 붙어서 움직이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못 올라왔던 종목이 뒤늦게 튀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이평선 안 깨지면은 그냥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할 거예요. 11이평선 안 깨지면, 11이평선이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뭐랄까 둔화가 되는 거고, 얘가 제일 세게 움직였고, 그 다음이 일진 머티리얼즈. 얘도 지금 기관들 수급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였는데, 얘 가장 못 올라갔던 종목이 이것도. 가장 못 올라갔던 종목.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센 거지. 얘는 뭐 거의 11평선 터치도 안 했으니까 얘하고 기관들 수급 붙어서 움직이고, 세 번째가 솔루스 첨단 소재. 얘는 OLED 소재 플러스 얘도 가장 못 갔던 종목. 얘도 진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못 갔던 종목이거든요. 얘네들이 셋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BM하고 얘네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쉬어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BM. 뭐 11이평선은 깼어도 21이평선 안 깨고 있고, 그 다음에 첨보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약간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또 PNT라든지 PNT 이런 애들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PNT 그리고 신흥 SEC.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일 세요. 세긴 세요. 제일 세. 제일 세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게 약간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2평선, 11이평선 깨나 안 깨나 그거 보시면서 11이평선 깨면 22이평선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1이평선이 깨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장주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약간의 혼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강한 그런 업종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 쪽인데, 수소 쪽에서는, 효성첨단 소재하고, 얘 같은 경우도 33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하락이 멈췄고, 얘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코오롱 인더라는 게 있고요. 코오롱 인더. 얘도 21일 평선 깨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그 다음에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고, 유니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저점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얘도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SK가스. 그러니까 수소하고 또 2차전지 업종 자체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주도 업종 자체가, 컨텐츠 미디어 엔터. 컨텐츠 미디어 엔터주 관련돼서는 덱스터. 특수효과 관련돼서 얘가 덱스터고요. 뭐 오늘도 올랐다가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얘가 2, 3회 제일 강하게 움직였고, 덱스터.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종목에서는 뭐 키스트, 대원 미디어, 이거는 뭐 공룡 관련된 그런 어린이들 그런 관련된 그런 시리즈물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TV SBS하고 거기에 이제 방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원 미디어가 좀 강세를 보였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 그렇고, 그 다음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엔터주였는데 이제 드라마 쪽에 제작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주목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주에서는 SM이 일단은 실적도 제일 좋고, 그래서 신고가 가버렸고, SM 다음에 YG엔터. 얘도 신고가잖아요, 거의. 얘도 신고가야. 그래서 약간 대장주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는, 태양광 관련돼서 OCI가 역시나 가장 강세를 보였고, OCI, 하나솔루션 따라가고 있고, 얘가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삼강 MNT가 일단 짱이고요. 삼강 MNT가 짱이고, 근데 이제, CS-인드가 같이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CS-인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분기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3분기도 역시나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깨졌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있고, 또 약한 종목이 있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가 상승 수혜주는 지금 S-오일이라든지, S-오일 같은 애들, 얘가 이제 정유주니까, S-오일, 또 GS, 이런 애들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저기보다도.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이제 항공주, 대한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이것도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뭐, 누트로닉이라든지 이런 애들. 클래시스. 이런 애들도 이제 저점 다 찍었어요. 다 빠졌어요.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약간의 그런 종목들을 다 찍어봤고, 그 다음에 세트리온은 혹시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오늘 뭐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세트리온도 그렇고, 일단은 주가 빠지는 게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빠지는 거냐, 아니면 기업 가치적인 그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냐, 이런 거 봤을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리온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이 뭐 일단은 1,600억 원으로 감소가 됐었고, 작년에 1,8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감소가 됐고, 3분기는 좀 그런데도 뭐 선방을 할 거라고 봤는데 3분기도 또 감소가 됐어요. 3분기도. 그죠? 3분기도 감소 예상해요. 얼마? 1,800억 정도? 작년에 2,400억이었는데 시장 전망치가 1,800억으로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빠졌는데, 이거는 시장 빠진 것 플러스 알파. 기업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1분기 때도 2분기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작년 대비했을 때 감소.
그리고 3분기도 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반등시에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중에 실적이 좋아졌을 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잘 가지면 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재 갈 길을 갈 것이냐. 실적이 좋으면 그냥 가세요. 그냥 더 사버리고 나중에 더 사버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실적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으면은 손절 치셔야 돼.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그거는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필수예요. 필수. 선택은 아니고 필수라고. 응?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도 종목 하나 그냥 맨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좀 최근에 반도체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상처내지 말자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아니 주가 빠지고 올라가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100억이든 200억이든 해서 상한가 붙여드리고 싶어. 응?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종목이 첫 빠졌다가 욕 겁나게 쳐먹었어요. 이것도. 에코프로 BM 때도 그랬고 첨보도 그렇고 종목 처음이다가 종목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욕을 겁나게 쳐먹는다고 유료 가입했던 무료로 했던 무슨 뭐 유튜브를 봤더니 간에 욕 겁나게 쳐먹어요. 그냥 싸대기도 먹는다고 그냥 아주 양동이채 먹거든요. 얘도 그랬고 코스모신 소재 응?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실적이 좋고 나쁘냐를 무조건 판단해야죠. 갑자기 실적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실적이 좋은데도 빠질 수 있거든요. 응? 맞죠? 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끝난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종목을 다 마이너스 났다 해서 그 종목을 다 팔아가지고 시장 떠나실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자,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저 인텍플러스요. 이게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최근에 지금 삼성전기에서 첫 번째는 LB세미콘 같은 데서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 비메모리 투자 확대했고요. 이거 투자 확대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서 1조 원대 반도체 서브스테이트 반도체 기판 1조 원대 반도체 기판 증설 생산시설이 증설을 한다고 증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원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깨지는 게 아니거든. 최근에도 엔터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은 SM이 뭐 첫 빠졌다가 얘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장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시장 지배력도 높고 6만원까지 갔다가 실적이 둔화돼가지고 55,000원까지 갔다가 16,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적 안 좋으면 빠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얘가 시장 지배력 1위 기업이에요. 그럼 다시 16,000원에서 8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뭐 시간이 뭐 1년이 걸리든 뭐 6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그건 모르는 거니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쵸?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지금 봐봐요. 55,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빠지면 이게 무슨 상패당하는 수준이지 거의. 지금 시장 때문에 빠졌고 종목도 빠졌고 해서 인텍플러스가 빠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2차전지가 계속 시장의 중심 맞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서브스테이트도 있고 뭐 나머지 검수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업황이고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업황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에요.
시장 지배력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죠, 실적. 실적 호전이 지속되는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할게. 지금 내가 종목을 10개 갖고 있는데 10종목이 다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다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손절을 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이냐, 더 살 것이냐, 매도를 할 거냐, 손절을 하면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가 20%가 났든 마이너스 30%가 났든 마이너스 40%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40% 났지만은 더 빠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40에서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마이너스 40%가 났지만은 얘가 저평가 메리트가 됐고 그게 올라갈 수 있다는 나 스스로의 그런 믿음과 기업 가치에 대한 건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더 사면 되잖아.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40% 났는데 내가 지금 1억 투자하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샀어. 마이너스 40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저점 찍었다. 확인됐으면은 2천만 원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는 플러스 20%만 가도 나는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40% 종목이지만은. 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손절이 치는 거고, 비중을 축소하는 거고. 아니, 어떤 종목이라고 지금 무조건 계속 상승만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계속 상승만 하는 종목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만약에 힘드시고 그거를 두려워하시고 그걸 못하신다면은 절대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좋을 때 수익 났다가 수익 난 거 다 털리고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할 능력이 안 되면은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 중에서도 넘버 1, 2, 3, 4,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보유한 종목 중에서 더 좋은 종목이 있고 더 안 좋은 종목이 있고 내가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할 능력이 안 되시면은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응이잖아요. 그게 대응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매번 바뀌고 올라가다가 첫 빠지고 또 힘들게 움직이고 이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는 그러잖아. 한 달, 두 달 주가 안 가고 마이너스 20, 30%만 나버리면은 나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식해서 수익이 안 납니까? 다 수익 나지. 그런데 그 이겨나가야 되고 계속 확인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기업 가치에 집중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 포지션이 있잖아. 나는 공격형이다. 나는 수비형이다 있는데 나는 수비형인데 수비자 하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공격 나가면은 수비형이 공격 잘할까요?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과거에도 3개월 전에도 최창준이고 지금도 최창준이고 1년 전에도 최창준이고 지금 똑같아요. 수익 잘 날 때는 대표님이고 마이너스 날 때는 개새끼 소새끼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고 제 직업이라든지 제 스타일은 변하지 않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그냥 둔화돼가지고 나빠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업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주가 빠졌다 이거예요. 인텍플러스. 그럼 나는 더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업황이 살아있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70억인데 올해 200억 나올 거예요. 올해 200억. 그럼 저평가 메리트 계속 생기는 거지. 주가 빠질 때마다 저평가 메리트 생기는 거고. 그럼 올해만 좋냐? 내년에 안 좋냐? 근데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 게 2차 전지 쪽에서도 검사 장비 나갈 거고 반도체 쪽도 뭐 더 좋아지는 업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얘도 안 좋으니까 같이 빠졌잖아요. 반도체 얘가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쪽 업종 자체가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영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반을 정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안 좋은 것 같고 얘가 지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안 알아주는 거야. 응? 태영로직스도 실적 좋거든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지금 저도 반 줄이고 5%만 회원들이 갖고 있어요. 응? 굉장히 좋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3분기도 2분기 실적 진짜 잘 나왔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진짜 잘 나왔잖아요. 137억이 나왔어. 그래서 요거 1,500원부터 11,000원 정도 보고서 일단은 봅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좋아지니까 봅시다. 근데 그냥 갔다가 확 내려쳐가지고 지금 7,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해상 운임 관련돼서 사업을 하지만은 해상 관련된 그런 물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얘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 응? 몰빵 쳤습니까 이거를? 아니거든요. 몰빵 친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대표이사가 그렇고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요. 응? 봐봐요 지금. 자, 2차전지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하고 글로벌 종합 물류회사도 도약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거든요? 현재 실적이 좋은데 주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있어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업황이 깨져가지고 주가가 빠졌으면은 아유 저거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이건 내가 손에 띄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내가 몰빵 치지 몰빵을 쳤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몰빵을 쳤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10종목을 갖고 있어. 하나서부터 10개까지 10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마이너스야.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근데 현금도 없어. 현금도 없어. 그럼 10종목 있잖아, 10개. 10개 종목 중에서 서열을 정하는 거지, 본인이.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다 빠져 있어. 서열을 정해가지고요. 서열을 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 5개는 남기고, 못난이 5개를 팔아가지고, 좋은 쪽 5개 쪽으로 밀어 넣어야죠. 응? 그렇게 한 다음에 가시면 돼요. 실적과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으면 다 때려 팔아야지. 손절치고 다른 쪽으로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시장 때문에 빠지고 업종에서 주도 업종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2차전지의 예예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도 좋은데 주도 업종에서 밀려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거의 6월달까지 떡실신 됐었잖아요. 떡실신. 모든 2차전지가 다 이랬어요. 그러면 딱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사버리면은 그래 네가 이제 시장의 중심에 들어왔구나 하고서 더 사버리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더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럴 만한 그런 판단도 안 쓰고 자신이 없으면은 주식하면 안 되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종목들 T로보틱스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팔았습니다. 언급해줬고 태용로지스도 절반 정리했습니다. 얘기해줬고 지금도 오늘도 인테프로스 같은 종목 나는 끝까지 갑니다 하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가 공개방송이든 유튜브든 뭐 했던 것들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갖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유튜브 보시고서요.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고 유료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1588-0648 이래도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1588-0648 www.멤버홀트.com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회원 가입하시고 유료회원 한 달 가입은 88만원 유료 가입하시면 같이 하시고 내가 금요일날도 지난주 금요일날도 다 기어탄만 갔다 왔어요. 기어탄만 갔다 왔다고. 내가 봤을 때 좋은 거야. 시적 좋고 업황 좋고 지금 성장성 산업에 있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믿고. 그래서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 계시면 1588-0648 전화하셔서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변경하실 분들 같이 하시고 같이 하면 좋겠고 유료 가입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최창준 가이드 검색하셔가지고 한 달 가입은 뭐 88만원이니까 그리고 유료 가입하셨으면 유튜브에서 최창준 가이드 요거 유료연 가이드 3번 이상 보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